예, 안녕하십니까. 무안 출신 나강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과 이철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남 도정과 전남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국민 생활체육 참여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주 1회 이상 참여도가 파란색, 주 2회 이상 참여도가 주황색입니다. 둘 모두 2015년 이후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다시 하락한 다음 2021년부터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성별에 대한 참여도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2019년까지 생활체육 참여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한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성의 참여율은 남성보다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제는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시죠. 지역별로 살펴보시면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대도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읍면 이하 지역이 2020년 54.9%에서 2023년 66.2%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역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령별입니다. 연령별로는 40대부터 60대의 참여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특히 23년도부터 2년간 60대 이상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읍면 이하 지역 참여도가 높았던 것, 그리고 파크 골프의 흥행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층의 참여가 늘어난 한편 2020년 이후 10대 청소년의 참여율은 줄고만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별 분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이었습니다. 뒤를 이어 민간체육시설, 기타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이었습니다. 전남은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 이용률이 80%, 40% 수준으로 매우 높았지만 학교 체육시설 이용률은 전국 평균인 10%에 미치지 못하는 7.6%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률이 높다고 해서 충분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인구 증가에 따른 체육시설 부족에 관한 뉴스를 한편 시청하겠습니다. 취미나 여가 활동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생활체육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순천의 경우 지자체에서 체육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2년 만에 90% 가까이 증가했는데 인프라 확충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순천에 있는 한 실내 수영장. 수강생들이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힘차게 물살을 가릅니다. 같은 건물 2층에서는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경기를 즐깁니다. 48명 이 정도 인원이 됐다가 지금은 한 80명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배드민턴은 오전에 안 하면 힘이 없더라고, 하루 종일. 취미나 여가 활동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시민들이 꾸준히 늘면서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체육 프로그램 이용자 수도 2022년 39만 명에서 지난해 73만 명으로 9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도심 곳곳에 다양한 체육시설이 들어선 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50m 레인을 갖춘 수영장이 한 곳도 없고 배드민턴 등 일부 종목은 학교 체육관까지 빌려 사용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회원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순천시는 종목별 수요를 고려해 경기장을 확보하고 대규모 체육시설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0월에 파크 골프장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지금 2031년도에 종합 스포츠 파크 타운 조성을 위해서 순천시는 소규모 체육대회 등을 확대해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앞선 자료 설명과 방금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는 늘고 있지만 시설과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전남의 사례를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남도의 시군 생활체육동호인 수 현황을 받아서 문체부의 전국 공공체육시설 자료와 함께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주요 인기 생활체육 종목별로 공공체육시설의 숫자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배드민턴, 배구, 탁구, 농구, 댄스 스포츠, 수영 등 실내 운동을 위한 생활체육관 수는 44개, 수영장은 25개로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에서 무려 6번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체육 공간 확보를 위해 전남도와 22개 시군에서 기존 시설 유지 보수나 신규 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신축보다 지역 학교의 체육시설을 같이 활용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와 관련해서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님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발언대로 나오시는 거죠? 네, 행정국장 노건열입니다. 네. 지난 폭우에 관내 학교의 피해 상황은 혹시 집계되고 있으십니까? 예, 집계가 됐는데 우리는 좀 북부 쪽에 좀 많이 좀 피해를 조금 매닫고 있습니다. 예, 피해 복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르면요, 국립학교는 학교의 장애 결정에 따라서 또 공사립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재구정하는 교육 규칙에 따라서 학교 시설을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 법령과 우리 도의 교육 규칙에 따라서 개방할 수 있는 학교 내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전라남도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교실, 운동장, 체육관, 강당, 수영장, 골프 연습장 등이 있으며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범위 안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도 국립학교는 학교의 장이 결정을 하고요. 우리 교육 규칙에서도 학교의 장이 학교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는 권한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과 규칙에 따라서 학교장이 학교 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아까 보셨듯이 우리 도내에 실내 생활 체육을 즐기는 도민들이 아주 많지만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내 44개 생활체육관에서 수용해야 되는 인원은 배드민턴이 12,380명, 배구는 4,710명, 탁구 3,641명, 농구 1,549명 등 약 2만 5천 명 가까이 됩니다. 물론 이분들을 위해서 기존의 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생활체육을 즐기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학교의 체육시설이 개방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죠. 절차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그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24년도에 도입한 학교 시설 예약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통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는 네. 즉 아까 학교에 장의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개방되는 도내의 학교의 개방률은 어떻게 됩니까? 네, 25년 기준으로 주요 학교 시설 개방률은 체육관, 이게 강당입니다. 거의 90.3%이고요. 그리고 운동장이 92% 정도, 골프 연습장이 75.3%로 평균 90%가 좀 넘습니다. 지금 90% 이상이 개방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말 그대로 개방, 미개방에 대한 부분이지 하루에 1년에 단 하루를 개방해도 이 개방률에 포함되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개방률은 실제 학교 체육 시설에 대한 이용률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개방과 미개방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예. 작년 기준으로 그렇다면 도내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 일시 사용 건수죠. 일시 사용 건수를 보면 좀 더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일시 사용 건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재 체육시설 개방률은 25년 5월 기준 현황입니다. 개방률이 90%를 상회하고 있지만 도민들께서 이제 실제로 체감하는 정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개방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일시 사용 건수를 여쭤봤는데요. 몇 건이나 사용을 하고 있는지. 예, 죄송합니다.
24년 기준 생활체육, 체육대회, 투표소, 단체 행사 등 2,146건입니다. 저도 자료를 받고 이번에 새로 파악한 사실인데 학교를 생활체육 목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체육대회,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읍면민의 날, 심지어는 전국 노래자랑도 대여한 경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는 우리 학교 시설입니다. 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생활체육 목적으로 1,493건이 일시 사용 건수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파악을 해보건데 전남의 학교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일에서 널리 활용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많이는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민원이 저는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신도심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보니까요. 사실 주변 체육 동호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학교 체육시설을 이렇게 이용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에도 전남의 학교 체육시설 이용률은 전국 평균치인 10%에 채 미치지 못하는 7.6%입니다. 국장님, 도민들이 이렇게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힘든 이유, 일선 학교장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도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싶어하나 일부 학교에서는 시설 개방을 좀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일선 학교장이 시설 개방을 꺼리는 이유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침해라든지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따른 학교 부담감, 근무 시간 외에 관리 인력 부족 등 사유로 일부 학교에서는 시설 개방에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 이외에도 개방으로 인해 파손된 학교 시설의 유지 보수 비용을 또 학교가 부담하기 때문에 학교 개방을 꺼려한다라는 의견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도민들이 앞으로 학교 체육 시설을 더 널리,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으려면 시설 및 안전 관리 같은 부분에서 학교의 부담이 좀 줄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체육 편의를 위해서 공간과 시설을 잠시 빌려주는 것뿐인데 이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서만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지자체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관광체육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오늘 처음 발언대 나오시는 거죠? 예, 관광체육국장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평소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 저의 자료 설명 그리고 교육청 행정국장님의 질의를 통해서 이미 사안을 파악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생활체육 참여도가 이제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또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사람 대부분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의 상황을 보니 실내 체육 활동을 위한 생활체육관이나 수영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표출 자료에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전남도에서 제출받은 22개 시군 종목별 동호인 현황 자료와 정부 공공체육시설 통계를 바탕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동호인 수 대비해서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 실정인데요. 국장님, 이렇게 부족한 공공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인 상황, 특히 기존 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 또는 신축하려는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 자료들을 이렇게 파편적으로 있는 자료들을 묶어 가지고 우리 도민들께서 체감하는 현실 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잘 묶어서 정리해서 질문해 주신 나광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요지 부분은 실내 체육관 부분인데요. 제가 총괄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자면 최근 5년간 저희 도에서 공공체육시설 관련 그리고 공공체육시설의 신설 그리고 노후시설 개보수
등에 포함해갖고 총 2,172억 원. 그래서 올해는 379억 원을 들여서 체육시설 신설 55개소, 노후시설 개보수 72개소 등 총 127개소에 379억 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실내 부분이 들어있는 부분으로 하자라면 다목적 체육관 부분이 제일 지금 국민체육시설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인데요. 실내 부분에서 현재 저희가 32개소를 운영 중인데 지금 올해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해서 32개소를 추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8년까지는 60개소로 배가 될 것 같고요. 실내 체육관 부분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실제 이제 공공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만은 다목적 외에 작은 시설까지 하고 실내 체육관은 약 한 9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은 지금 내년까지 2개소를 이렇게 추가 지금 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맞으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과 노력을 수반해서 지금 많은 신축 내지는 유지 보수를 하고 계신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고요. 또 이런 시설 확충 이외에도 도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 사업이요. 지원 사업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선은 체육 대회 지원이 1년에 한 300개 정도가 있고요. 각종 이제 중대 소규모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사가 일반 그다음에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에서 약 309명 그리고 저소득층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올해는 10만 5천 원 매월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6천 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업에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도 사실 현장에서는 부족한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이제 생활체육의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만은 과거에 이렇게 노인이 되시면서 나이가 드시면서 생활체육 부분에는 많이 동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파크 골프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노인분들이나 농촌에서 많이 하는 그런 유행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이 선수들 중심으로 했었던 뭐 탁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실내 스포츠가 거의 생활체육으로 일반인들이 지금 하는 그런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도 신설하는 부분 그런 쪽에 좀 타켓을 두고요. 그 다음에 개보수하는 부분도 그런 쪽으로 전환을 좀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도교육청 행정국장인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수많은 도민과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특히 체육시설이 이렇게 부족한 전남의 도민들은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안전관리 인력의 부재, 사고 발생 시 학교장에게 주어지는 시설물 복구 및 수리와 손해배상의 의무, 또 면학 분위기 조성 등의 이유로 일선 학교에서는 체육시설 개방을 꺼리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예. 자, 국장님, 현재 우리 전남도에서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8개 시군에 49개 학교에 약 한 학교 개소당 한 2천만 원 내외 정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이 자치단체 사업이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 도체육회, 체육회 구조로 나가는 공모형 사업이었는데요. 지난해에 좀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체육회와 또 이렇게 정부와 갈등도 있고 하면서 이 사업이 이 지방의 30% 매칭하는 곳으로 해서 지방 매칭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이런 류의 사업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올해에 이 국비 이 체육기금 6억 5천 그다음에 시군비 2억 8천에서 약 9억 3천만 원 정도로 해서 49개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업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통해서 추진하는 생활체육 사업비와 또 이를 관리하는 예. 매니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또 대한체육회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해에는 체육회 사업이었는데 올해에는 체육회 사업이 아니고 이 시군비 매칭 사업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혹시 그 지자체 매칭 사업의 도비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올해에는 저희가 이제 매칭을 하지 못했고 이제 지난해에 이제 사업이 급박하게 문체부에서 전환하면서 저희들이 본예산 세우기 이전에 이 사업이 세운 이후에 이 사업이 공모형으로 떴고요. 저희
이 지역에서는 49개 학교가 됐지만 반 이상의 시도에서는 거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 기존의 순수 체육기금 사업을 하던 걸 시군비 매칭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반발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예. 50여 개 학교의 실내 체육관을 쓸 수 있다면 상당히 가성비가 높고 저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혹시 예.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농촌 지역이 많으면서 생활체육시설들 대부분 이 대도시 지역에서는 비용을 들이는 민간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을 공공이 이 지원을 이 시설을 해줘야 되는 그런 점 때문입니다. 사실 이 공공체육시설의 비율로 보면 저희도가 굉장히 높은 이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문체부 공모 사업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교육청과 MOU를 맺고요.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시설 유지, 보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서울시, 동대문구, 광산구. 현재 주로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체육시설 개방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행정, 재정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서는 광주 광산구에서 올해 2월부터 시범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광역 지자체보다는 기초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전남에서도 이렇게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 사업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23년 4년부터 서울시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이 서울시 교육청과 이 구청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 반수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경기도도 지금 유사한 구조고요.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과 저희가 좀 이 역할을 좀 정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해서 진행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뭐 방점을 찍었다고 그럴까요? 혹시 국회에서 이모경 의원이 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되었습니다. 예. 최근 정부로 이송된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그 법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고요. 내용 부분은 크게 이 세 가지 부분입니다. 아까 이 도교육청 국장님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취지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크게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개방되지 않는 데 대해서 이제 첫 번째는 시설의 이 파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비용적인 측면. 두 번째는 현재 이 학교 교장님들이 이 개방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생겼을 경우 민행사상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면하는 부분에서 이 이모경 의원님 법에서는 민법상 책임을 면해주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학교장님들이 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 번째 부분은 그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던 이 문화부의 학교 개방 사업을 시도로 지금 매칭으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는 그러한 현재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법안을 아주 잘 꿰뚫고 계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학교장의 민사상 책임을 면해주고 두 번째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게 그 법안의 가장 큰 골자를 알 수 있겠죠. 예. 국무회의 의결 후에 최종 공포되면 아마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6개월 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법률로서도 지자체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전남도에서도 아마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역의 유휴 자원이라고 그럴까요? 예. 자, 이미 있는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면 새롭게 공공체육시설을 신축하느니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국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두 국장님과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감님과 도지사님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중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대 처음 나오시죠? 예, 좀 나오게 됐습니다. 교육감님 앞서 도교육청 행정국장인가요? 전남도 관광체육국장님께 예.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과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히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률이 높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좀 있고요. 네. 학교 현장의 부담이 또 상당하다는 것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학생 안전과 학습권 침해 우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근무 시간의 관리 인력 부족 등을 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 부담이 좀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오늘 존경하는 나강국 의원님께서 그 질문하고 우리 도와 우리 교육청에 답변하는 과정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학교 시설에 대한 개방의 문제를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재정의 문제도 있고 방금 이제 도의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실적인 그 대안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 학교 시설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돌봄이랄지 또 평생교육이랄지 또 이런 것들을 그 자치단체와 같이 그 복합시설로 투자를 하게 되면 정부 지원도 받거든요. 그런 걸 좀 활용을 해서 학교 시설이 그 상시적인 개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같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적 개방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교육감의 말씀 가슴 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영록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앞서 관광체육국장님께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전남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또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주셨고요. 또 이에 따라서 생활체육의 재변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 생활체육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 공공체육시설의 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 확보를 위해서 전남도에서는 국비를 통해 49개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이뤄냈지만 도내 학교 체육시설 이용률은 아직 10%도 되지 않습니다. 앞서 저는 관광체육국장님께도 제안 드렸다시피 도교육청 시군과 협력해서 앞으로 시설 개방을 더 확산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법적 지원 근거도 마련이 되었고요. 또 다른 시도에서도 교육청과 MOU를 통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방금 교육감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말씀도 계셨고 또 법도 마련되고 우리 나강국 의원님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 문제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 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저는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자치자체에 법이나 또는 중앙부처 어떤 지침이나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지방의 의견도 듣지 않고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이런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는 이 사업 자체는 저도 찬성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제 발언에는 거부감을 갖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강국 의원님은 저와 뜻이 같습니다. 여튼 저 상시적 개방에 힘을 보태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네. 올해 전남도에서는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127개 요소에 총 37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학교의 체육시설을 활용한다면 훨씬 더 적은 비용을 들여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 예, 자료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전남도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